교수님, 이 결과가 파월의 그 청문회 발표 결과가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네. 환율이나 주가 등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당연히 앞에 살짝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금리 인상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먼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화 방향에 있어서 쟁점이 있는데 쟁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제가 누차 강조했죠. 하나가 물가 안정 목표, 두 번째가 금융 안정 목표, 그리고 세 번째가 경기 안정 목표, 이 세 가지다. 근데 금융 안정 목표라는 것을 보면 어쨌든 금융 불확실성이 좀 커졌었는데 22년에 다소 금융 불안이 해소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의 미션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다음 실업률을 봐야 되는데 실업률도 지금 현재 뭐 3.4%니까 정말 역사 이래 이런 실업률이 있을 수 있나 할 만큼의 굉장히 강한 고용 시장의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인 거야. 그래서 금융 불확실성을 볼 수 있는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가 예를 들면 고용 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매우 또 탄탄하게 나와 버려요, 만약에. 그러면 정말 빅스텝 확실해. 어, 이렇게 무게를 두지 않을까요? 네. 근데 만약에 실업률이 3.4가 아니라 뭐 3.6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빅스텝 안 할 가능성이 또 생긴 거예요. 베이비 스텝에 또 무게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 것이다. 뭐를? 환율과 주가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지표가 금리 인상의 어떤 모습을 예견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그죠? 금리 인상 한 결과에 대해서 주가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결과에 대한 예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먼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 시장 하면 일단은 첫 번째가 외환 시장인데요.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긴축을 가져가겠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향하죠. 최근 달러 인덱스가 안정화되다가 다시 우상향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미국의 강한 긴축의 행보 때문에 어쨌든 환율도 다시 반등하는구나. 역시 달러의 가치가 강해지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역시 1321원인가요? 이것을 이제 정점 그 종 그 종가로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이렇게 불안한 환율이 이렇게 어 계속 예견되듯이 나타나는 이런 이유는 앞으로 '금리 더 올리겠네.'라는 그 기대가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나 달러 투자 관심 있어." 하면 오늘 이런 그 청문회 결과를 계속 지켜보면서 '파월이 더 강한 긴축하네. 빅스텝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지금 달러 사야지. 네. 달러에 돈이 유입되니까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수요와 네. 공급에 의해서. 그 음, 반대로 원화 사지 말아야지. 네. 한국은 금리 인상도 못할 것이고 강한 경기 침체도 있고 반도체도 날리고 더군다나 뭐 미국이 그렇게 건들고 중국은 양회 끝에 또 중국도 건들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불안불안하니까 아무래도 원화 가치는 약해지고 달러 가치는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강달러 현상은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가를 못 잡게 만드는 영향도 또 있겠죠. 그러네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 수지 적자 문제를 더 장기화시키겠죠. 이 무역 수지 적자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위험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파장이 또 있는데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 시장과 주식 시장에 관심이 있으니까 주식 시장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 드렸는데 그때는 2월 20일 주에 2월 20 일부터 23 일까지의 통계를 업데이트해서 보여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풀 데이터입니다. 10 일간의 데이터. 보시면 그 2월 20일 전주가 까지만 해도 2월 10일 주까지만 해도 어쨌든 외국인의 한국 주식 순매수가 계속 늘어났었어요. 그만큼 국내 주가가 나름 반등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2월 20일 주에는 이렇게 많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이어진 겁니다. 강달러 환율이 나타나니까 한국에 주식 투자해도 뭐 그 돈 달러로 다시 바꿔도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강달러일 때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주식 투자 매력도가 줄어드니까 자금이 유출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유출되면서 주가가 빠진 모습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 인하 동결 여부에 대한 빅스텝 할지 베이비 스텝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것을 모른 채 이런 주가나 외환 시장의 환율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선행 지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 빅스텝에 좀 무게가 실리는 이 연준의 3월 FOMC 회의 결과를 한국은행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볼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향후에 한국은행의 행보는 좀 어떨까요? 한국은행이 가장 조마조마한 입장으로 음, 이 국회 청문회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금리 인상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네. 갖고 있었거든요. 원래 통화 정책은 선행적이어야 됩니다. 후행적일 거면 사실 금통위 위원이 왜 필요합니까? 어, 그죠? 그러면 챗GPT한테 맡기죠. 안타깝습니다. 선행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경제를 보면서. 근데 우리 금통위에서 선행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책임을 또 통감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이 강달러를 보면서 또 다른 역풍을 정말 '이러다가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을 정말 가중시키는 상황이에요. 세계 경제는 상향 조정되는데 우리 경제만 하향 조정되잖아요.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행은 정례회의가 3 월에 없잖아요. 4 월에 있잖아요. 4월 13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22일 FMC 회의 있고 한국 날짜로는 3월 23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그로부터 뭐 거의 한 달 정도 후에나 금통위가 있으니까 그때 뒤늦게 금리 인상을 해도 만약에 그러면 정말 강한 환율을 보면서 그 뒤늦게 할 건지 참 그런 게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미국의 빅스텝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 한국 기준금리가 3.5고 미국 기준금리가 만약에 5.25가 된다. 그러면 그 격차가 정말 더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 나타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1.5% 수준의 기준금리 격차가 아니라 1.75% 포인트라는 정말 역대 세 번째인가요? 어, 이 정도의 높은 금리 격차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러면 실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그때 비로소 외국인 자금 유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격차가 벌어질 거야.'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금 유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뒤늦게 금리를 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외국인 자금 유출 다 일어나고 금리 인상하는 거죠. 소위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다.' 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 베이비 스텝에만 멈추기를 간절히 좀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엎어진 일이니까 많이 엎어지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저도 뭐 사실 '진짜 빅스텝 할까.' 하는 의심은 갖고 있습니다. 아 빅스텝이 아니어도 충분히 '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빅스텝에 무게를 뒀다가 베이비 스텝을 만약에 또 단행을 하게 되면 또 시장은 환호하고 또 주가가 일시적으로라도 급등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또 연출될 것으로 또 생각도 됩니다. 굉장히 네. 조마조마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영화를 조마조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교수님 그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지해야 될 포인트를 지목해 주신 것 같은데 한 번 네. 더 3월에 좀 저희가
주목해야 할 그런 관전 포인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관전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직 중국 양회의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어, 근데 양회의 그 결과가 양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거거든요. 우리 경제를 어떤 식으로 일구어 나가겠다. 근데 지금 일구어 나가겠다라는 그 방향성에 뭐가 있을까요? 분명 반도체, 음, 분명 전기차, 네, 배터리, 당연히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의 유망 산업이에요. 미국도 이거 우리가 하겠다라는 모습이고 중국도 우리 안 내주겠다 하는 모습일 거고 우리도 쉽게 내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그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마치 미국이 일본한테 반도체 뺏었던 것처럼 이번에 또 뺏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홍사운의 경제쇼에서 그 얘기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양회랑 중국의 리오프닝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하십시오. 이번 파월이 중국의 리오프닝을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소재 가격이 다시 오른다.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댄다. 그런 것을 저는 파월이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울퉁불퉁하다라는 표현을 썼죠. 범피하다. 네, 범피. 아마도. 어. 그 범피하다라는 그 표현을 쓴 이유가 아마도 중국의 모습 속에서 중국의 어떤 양회 결과나 그런 리오프닝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른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추측인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제가 뭐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제가 그저께 중국의 리오프닝 거대한 물결이 인다라는 주제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이 거대한 물결은 한 가지가 기회의 물결이에요. 리오프닝 관점에서 기회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위협의 물결도 동시에 있어요. 그 위협의 물결, 기회의 물결 뭔지 이걸 좀 구분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으로 이 영상을 좀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중국 양회 결과를 좀 유심히 보십시오. 어, 그게 또 이 갑자기 또 강한 긴축과 함께 맞물려서 굉장히 강한 물결일 수도 있고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쟁이 더 격화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너 한국 미국한테 너 자꾸 지원금 받으려고 그래? 반도체 지원금 받으려고 그래? 장학금을 미국한테 받는다고? 그러면 나 가만 안 둬. 요소수 사태 같은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만 또 이렇게 역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양회 결과,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것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가지시고 또 미국 FMC 회의에서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지 여부는 미국 고용 지표, 네. 미국 CPI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이 시장을 읽어 나가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와, 미국 이슈도 있고 중국 이슈도 있고 여기에서 또 패권 전쟁 이슈도 있고 와, 네. 참 복잡다단한 것 같습니다. 3월이 굉장히 복잡한 한 네. 달입니다. 너무 역동적이어가지고 교수님 너무 또 네. 흥미롭기도 하고요. 긴장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이라서 조마조마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